전설적인 꿈 제작자가 만든 타인의 삶이라는 그런 꿈이죠. 그죠. 타인의 삶을 경험해보는 꿈을 꿀 수 있게. 음. 근데 이 회사원이 아까 그 성공한 음악가. 그 음악가의 삶을 살아보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무명 시절에 거쳤던 그 시간의 그 무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내 삶은 무가치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아, 그 성공의 이면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고 되게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악몽에 대한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요. 많이 접었는데 네. 컴플레인을 해요. 맞아요. 진짜 컴플레인해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와 황당하네 이게 무슨 이게 스토리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장면 전환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 전역했는데 다음날 재입대하는 와 진짜 컴플레인 해야죠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생뚱맞은 사람끼리 다 모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내 상상으로는 같이 모일 수 없었던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함께 나오고 막 그런 별의 별일이 다 있잖아요. 꿈속에서는. 그래서 악몽을 계속 꾸는 사람이 이제 그런 항의를 하러 온 거죠. 도대체 이거. 꿈 세계에 가가지고 달러구트한테 막 항의를 하죠. 네. 그래서 막 흥분해갖고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거냐 막 따지고 그랬더니 달러구트가 일단 모시고 들어가죠. 깊숙한 데로 들어가서 일단 안정 쿠키를 하나씩 드리고 그 우유 양파 우유도 한 잔씩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좀 진정들 하시고 여기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를 보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요한 설정 하나를 처음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꿈을 꾸면 꿈의 세계로 가긴 하지만 그 꿈의 세계에서 내가 뭘 사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다 까먹고 현실로 돌아가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번 꿈의 세계에 올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까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 컴플레인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대략 어떠냐면 이 계약서는 여러분들을 악몽을 꾸게 하는 게 아니고 트라우마를 극복시켜주기 위한 꿈을 사겠다, 판매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악몽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꾸게 하는 거지 절대로 뭐 괴롭히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계약을 쓴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왜 악몽을 꿔?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몽의 의미는 뭘까요? 악몽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너무 열심히 집착했거나 아팠거나 했던 것들을 극복하려는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달러구트가 하는 말이 나와요.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거꾸로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때일지도 모르죠. 이미 지나온 이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랍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이렇게 건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손님들께서 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연구하면 너무 깊잖아요. 그래도 이 작가님은 좀 하실 수 있는 꿈에 대한 공부는 좀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좀 긍정적이고 네. 좀 희망적으로 얘기해주고 맞아요.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선하신 분 같아요. 네. 네. 그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이야기 보면서 정말 악몽 꾸고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하루 종일 기분 막 잡쳐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꿈을 꾼 거야 힘들어 죽겠네 막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분들 많으실 건데 아마 이 내용을 보고 나시면 꿈이 좀 달리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나를 좀 뭔가 이겨내게끔 하려고 자립시키려고 꾸게 하는 꿈일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의 전환이 또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스토리에도 일부는 난 이 계약을 더 유지 안 할래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고 계약을 유지한 사람들이 나중에 진정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했을 때 이 달러고트가 굉장한 소득을 얻습니다. 대량의 보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으로 나와요. 대량의 자신감과 대량의 자부심이 도착했다 이렇게 이런 나오네요. 식으로. 네. 예, 항상 이렇게 소량만 얻는데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면 또 보상도 네. 그만큼 커지니까. 네. 저도 여기 밑줄 친 게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의 업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견뎌내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에 온다면 그건 당신이 극복한 업적이다라고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멋지죠. 잘 멋있습니다. 참 착한 분이에요. 훌륭하신 이 분이에요. 착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위로해주고 싶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챕터 5에는 꿈 제작자 정기총회라는 제목으로 보면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꿈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주제가 뭐냐면 노쇼 방지. 아니 꿈 꾸기로 해놓고 왜 안 와? 꿈을 예약을 했어요. 현실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날 어떤 꿈을 꿀게 하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그날 잠을 안 자. 뭐 예를 들면 밤새서 뭐 게임을 해. 아니면 올림픽 같은 걸 해서 밤새도록 TV를 봐. 핸드폰만 봐. 핸드폰만 봐. 이런 노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제작자들이 협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 거죠. 이제 협회장이 주최를 해서 그 협회장 이름도 또 재밌는데 니콜라스라는 협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소집을 한 거죠. 근데 이 니콜라스의 정체가 또 재밌습니다. 니콜라스가 누구죠? 산타클로스죠. 네, 네. 산타클로스. 그 뭐 성 니콜라우스인가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리는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나 봐요. 네, 근데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 산타클로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도 좀 흥미로웠는데 무엇보다 좀 관심 가는 건 저 삶이 참 부럽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꿈을 제작을 하냐면 산타클로스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한 계절, 그 한 시즌에만 바짝 꿈을 열심히 제작해갖고 그때 열심히 팔아가지고 1년 내내 펑펑 노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살면서. 그래서 이게 주 1일 근무도 아니고 연 한 달 근무? 벚꽃연금 같아. 그러니까 너무 부럽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협회장을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때 팔리는 꿈의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연말마다 이제 시상식 같은 걸 하는데 항상 이 사람이 이제 최다 판매 이런 그랑프리 달성을 하고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영상미가 엄청나게 뛰어난 꿈 제작자도 있고 또 왼쪽 다리 아래 무릎 아래가 없게 태어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롭고 막 멋진 꿈을 만드는 그런 꿈 제작자분도 나오고 뭐 돌고래가 되는 꿈 네, 같은 거 그리고 만들고 동물 아까 그런 동물들이 꾸는 꿈 그걸 많죠. 만드는 어제도 우리 멍돌이가 잠꼬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물도 꿈을 꾸죠. 그 되게 막 하면서 막 발이 움찔움찔해요. 뭔가 달리고 있나 봐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걔도 그래서 꿈을 꾸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고양이들도 꿈꾸고 고양이도 막 꿈꾸죠. 그런 거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런 걸 포착해서 이렇게 그 꿈 제작자까지 만들고 그런 게 너무 재밌고 전 사실 꿈 제작자들이 나오는데 이 편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편에 꿈을 도대체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꿈을 꿔서 그거를 영상화해서 이렇게 뭔가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 건지 그 잘 안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네.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들이 어떻게 꿈을 만드는지. 꿈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 네네네. 그러게요. 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네.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걸 파는 것만 나오죠. 누가 그 꿈 제작자 중에 누군가가 만든 배경을 활용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이런 게 디테일이 앞으로 시즌 궁금해요. 나오게 되면은 뭐 하나씩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영화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 있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네네. 예, 그분이 만든 초창기 영화인데 거기는 이제 죽은 다음 4, 5세기 얘기인데 이제 저승에 가서 이제 천국으로 가든 지구로 가든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제 죽어서 온 사람한테 기억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운다고. 그래서 그 기억 하나를 만들어줘요. 다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막 연기를 시키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거 보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했을 텐데 많은 영화들이나 많은 소설들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협회 그 정기총회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이제 제작자들은 이거는 판매자의 문제다. 판매자가 더 잘 팔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네. 좀 푸시를 하죠. 달러고트한테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달러고트가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꿈을 더 잘 만들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 싶어서 더 노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다들 공감을 하고 훈훈하게 이제 총회가 마무리되는 이야기로 가는 건데 좀 현실에서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는 건가? 보면 이제 현실에서 뭔가 팔았을 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사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 사실 그거 내 잘못 아닌데 니네가 잘못 써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 좀 잘 만들어 보세요라고 좀 그런 바람이 담겨 있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제발 자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노쇼라는 건 잠을 안 잤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발 자세요. 고객님들이. 근데 뭘 그렇게 하냐고. 밤에 안 자고. 잠은 좋은 건데. 그런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발 자라. 네. 아니 저는 이분이 진짜 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좀 풍만해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 느껴지는 게 그런 부분들도 그랬었고요. 아까 트라우마 극복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대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이게 억지로 뭐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 지나게 하는 것들이 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연관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잠을 많이 자면은 그런 걱정들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런 로사님께 하셨던 말씀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건 잠을 좀 자세요인 것 같기도 한 게 또 다른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29의 뮤지션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인기가 없는 뮤지션, 무명의. 그래서 한 9년, 19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무명이었고, 근데 나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을 만들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선가 이런 내용을 본 거예요. 꿈을 꾸면서 명곡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 거죠. 그랬는데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이제 꿈의 세계로 와가지고 계속 이제 페니를 닥달하는 거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꿈을 달라. 나도 좀 영감을 좀 얻고 싶다. 그렇게 막 페니를 들들들들 볶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달러구트는 그런 꿈을 주지 않고 그런 손님, 꿈은 없다고 했죠. 그런 꿈을 주지 않고 손님 이걸 드셔보세요 하고서 뭔가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걸 먹고 이제 숙면을 취하죠. 그 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숙면 사탕이었던 거예요. 숙면 캔디. 먹으면 잠 잘 오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그 사탕을 먹고 숙면을 취하면서 그동안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막 흩어져 있던 악상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곡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잠에서 깨고 나서.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갖고 있던 어떤 고민들이 너무 안 풀려. 너무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게 잠을 좀 푹 자고 났더니 다음날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쑥 풀리는 경우, 이런 경험은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작가는 잠을 자세요. 고민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가는 작가가 했던 말은 자기가 너무 고민하거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심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막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딱 잠을 자요. 일부러. 그러면 그 잠에서 이렇게 뭔가가 답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정말 문제거리를 자는 나에게 맡기듯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만 잘게 이러고 딱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게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잘 자고 나면. 근데 그런 경험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꿈이 현실이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하여튼 계속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 막 머리가 아파갖고 막 골머리 싸매고 있다가 잠을 잤는데 딱 다음날 잠에서 깨고 나서 뭔가 이렇게 쑥 풀려버리는 이런 경험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압박감 같은 거 많이 느낄 때 자고 일어나면 내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걱정했지라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일어나고 나면.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폴 맥카트니의 Yesterday가 꿈속에서 들었대요. 그 노래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정말 옮겨 적었는데 이게 내가 어디서 들은 거를 꿈에 나와서 그냥 내가 옮긴 건지 아니면 내가 작곡을 한 건지 자기가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 들려주면서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봤대는데 아니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내가 작곡한 게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전설적인 Yesterday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화인가요? 소설인가요? 실화예요?
여기 책에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게 소설인지 실화인지 실화일 거예요. 근데 이런 실화. 얘기가 그게 무척 실화예요? 많아서 스토리 작가분들도 맞아요. 거의 누구였는지 어떤 작가에게 이제 상을 받은 소감을 얘기하면서 사실 제가 한 게 아니다. 제가 자면 그 이야기를 만드는 요정들이 있다. 그 요정들이 나에게 들려줬을 뿐이다. 네네. 그런 작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작곡가들은 기계적으로 막 만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옛날 분들은 진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잠 사면서 영감 많이 얻는 분들도 많고 자연 소리 들으면서 영감 얻으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새로운 거 만들 때는 네, 그런 거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영화 감독 중에 김지훈이라고 있어요. 뭐 김지훈. 달콤한 인생하고 네네네. 뭐 놈놈놈 만들고 되게 네. 유명한 네. 데뷔작이 조용한 가족인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집에서 방에서 거의 한 달 동안 논팽이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다가 깼다가 그래서 정리하는 반수면 상태로. 네. 이게 영감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몽롱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그런 음악 작곡가들이 마리화나 마약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맨정시에서는 안 떠오르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보통 곡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잡혀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외국곡 중에서는 다 마약 상태에서 콜락스에서 만든 노래가 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취하더라고요. 네. 들으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제 저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되게 공감 갔던 부분이 뭐냐면 비교. 이제 그 아까 음악가 에피소드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어렵게 그 꿈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 이슈가 돼서 막 빵 터져가지고 스타가 갑자기 됐는데 그 소식을 본 같은 나이 또래의 회사원이 글을 보면서 와 부럽다. 뭐 나랑 나이도 같네. 와 근데 와 저렇게 성공해서 나는 맨날 집 회사 야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와 쟤는 진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정말 탄탄대로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뭐라고 테스트 상품이 있었는데 전설적인 꿈 제작자가 만든 타인의 삶이라는 그런 꿈이죠. 그죠. 타인의 삶을 경험해보는 꿈을 꿀 수 있게. 근데 이 회사원이 아까 그 성공한 음악가. 그 음악가의 삶을 살아보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그가 그 무명 시절에 거쳤던 그 시간의 그 무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내 삶은 무가치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아, 그 성공의 이면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고 되게 깨닫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서 비교는 진짜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SNS를 통해서 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하고 그런 거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네. 저도 보니까. 누구나 그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 성공한 모습을 네. 부러워하지만 네. 그 이면에는 정말 고난의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도 네. 다들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되새겨주는 것도 있어서 그래 그냥 내 정말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인가 하는 걸 또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또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닌데 그들의 그 지금 빛나는 모습들이 다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반짝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일단 원래 있는 거고 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이거 같아요. 말고 저거. 저거 말이야 완전 빛나잖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너 빛나는 거 갖고 있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는 정작 못 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애 작가님도 비교하기 앞서서 그들이 그렇게 빛나는 시간 뒤에는 뭔가가 있었고 지금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어두움은 또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저는 달러구트 백화점 2부가 나올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계속 나오겠다. 그리고 영화로도 정말 뭐 10년을 걸쳐서 계속해서 제작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니가
2부가 이제 정말 신입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부에는 1년이 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페니가 또 어떻게 성장해 갈지, 그리고 꿈 제작자 분들이 중에는 죽은 사람이 나오는 꿈을 뭐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는 꿈이 정말 우리 삼라만상보다 더 넓을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만나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펼쳐질까 앞으로 그런 거 되게 궁금하고요. 네. 이미애 작가님도 되게 축하드리고 응원드립니다. 나와주시면 좋겠네 한번. 네. 네. 그리고 되게 정말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또 더 느껴지는 건 확실히 현대사에 좀 지친 분들한테 많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겠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되게 또 같이 지쳐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네.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마 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2부, 3부가 나올 거라고 저도 예상은 안 했었는데, 이게 나오고 보니까 계속 이어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펜이란 이름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왜 펜이로 했을까? 그리고 이 백화점 주인은 왜 달라구트일까? 달라 아랫단위가 펜이잖아요. 나중에 혹시 달라구트의 어렸을 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펜이라는 모습이. 그리고 달라로 이제 어차피 올라갈 거잖아요. 그게 빅피처가 아니었죠. 그것도 꿈인 거죠. 그러니까 달라구트의 꿈이고 펜이의 꿈이고 서로 교차 꿈이 아닌가. 작가분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자꾸 후속 시리즈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지금은 신입이잖아요. 2부에서는 1년 차잖아요. 그 왜 일본 만화 중에 심화사원, 심화 과장이 처음이야. 심화 대표. 심화 과장이 처음이었고 네. 심화 회장까지 갔고 네. 그게 끝나니까 앞으로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심화 뭐 계장, 심화 사원까지 갔어요. 그래요? 이제 심화 중학생, 뭐 심화 유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일단 펜이 심하다 대표까지. 심해. 그래서 내가 이제 심화 과장부터 회장까지는 집에 다 있는데 계장과 사원은 안 샀어요. 왜냐하면 억질 것 같아, 그건. 너무 사회적으로 나온 거라서. 예. 네, 아무튼 펜이 부장님 되는 그날까지 쭉쭉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달라구트가 될 것 같아요, 펜이가. 예. 그 이후까지 계속 좋은 소식 들려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작가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도 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이런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야, 다음에 저 다음 모실 수 주에 있으면 좋겠네요. 다른 책 갖고 한 작가님 나오신다며요. 네. 네, 이미애 작가님 다음에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요. 네, 저희 달라구트 꿈백화점도 여기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